건물을 지을 때 여기 봐요. 다시 한번 건물을 신축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면 이 이자를 지급을 했을 때 신축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뭐로다 분개를 해주라고 그랬죠?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분개를 하고요.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이 1년 이내면 뭐로다 분개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이자 비용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차입 원가라고 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을 자본화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자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니? 즉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연평균 지출액. 자, 연평균 지출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거기 볼까? 지출일이 제일 첫 번째가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1월 1일에 얼마 지출했어? 1,000만 원. 자, 첫 번째는 1월 1일에 지출한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개월. 12개월 중에 12개월. 이렇게. 12개월 중에 12개월. 연평균 지출액의 개념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잠깐만 한번 볼까? 잘 봐요. 10월 1일에 차입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이자율은 12%입니다. 이때 과연 이자는 얼마가 나올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월 1일에. 이자율이 12%. 과연 이자는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1,0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3, 10, 12, 12 이렇게 여기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30만 원 나오죠. 맞아? 또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그럼 일단 얼마 나올까요? 25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은 250만 원 나오지. 곱하기 12%. 이렇게 해도 30만 원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요게 연평균 차입액. 요 순서만 뒤바꾼 거예요. 요 순서를 뒤바꾼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빌렸지만 1년치 이자를 다 줄 이유가 없잖아. 3개월치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치 차입금이 얼마냐라는 얘기야. 3개월치 차입금이 250만 원이지, 그치? 이 개념이 연평균 차입액이에요. 연평균 지출액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지출했으니까 1,000만 곱하기 12분의 12에서 1,000만 원을 다 쓴 거고요. 두 번째는 7월 1일에 800만 원 지출했어요. 두 번째는 7월 1일에 지출이 800만 원 지출이 됐으니까 얘는 곱하기 12분의 얼마?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요 개념. 그럼 얼마 나옵니까? 얘는 400만 원. 세 번째는 몇 월 며칠에 지출했어요? 세 번째는 9월 1일에 900만 원 지출했어요. 9월 1일에 9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90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300만 원 나오죠? 맞니?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가 됩니까? 1,700. 연평균 지출액은 1,700. 요 밑에 건 지울게요. 이건 개념 설명해 준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니? 그럼 1,7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1,700만 원. 두 번째는 여기 잠깐만요. 두 번째는 차입금 내역을 한번 볼게요. 차입금 내역. 차입금 내역에 봤더니 첫 번째 특정 차입금이 있어요. 특정 차입금이 1월 1일에 비용이 얼마 있습니까? 800만 원 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800만 원. 잘 봐야 돼. 1월 1일이니까 곱하기 12분의 12개월. 그럼 얼마 나옵니까? 800만 원 나오네요. 800만 원. 그러면 자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잠깐만 여기 봐요.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 1,700이라고 그랬죠. 1,700만 원 중에 특정 차입금은
800만 원이 투입된 거야. 특정 차입금은 800만 원이 투입된 거예요. 800만 원은 이자율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10%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80만 원. 80만 원. 자본화해야 될 금액은 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분계 여기 봐요. 곱하기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곱하기 10% 하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80만 원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 80만 원. 그다음에 보통 예금 80만 원. 이렇게 분배한다는 얘기야. 특정 차입금은 100% 자본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특정 차입금은 자, 한 번만 다시 여기 봐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연평균 지출액 구해주라고 그랬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연평균 지출액은 1,700이야. 두 번째는 차입금 내요. 이 1,700만 원 속에 차입금 얼마 들어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특정 차입금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800만 원 곱하기 왜 12분의 10인지 알아요? 1월 1일부터니까. 그럼 800만 원 곱하기 10%. 아까 우리 이제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치?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이잖아, 그치? 80만 원 다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 일반 차입금이지. 일반 차입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2천만 원 곱하기 잘 봐야 돼. 몇 월 며칠을 빌렸어? 7월. 그러면 12분의 6. 그치? 얼마 나오니 그러면? 1,000만 원 나오네요. 다시 얼마 나온다고요? 1,000만 원 나와요. 근데 1,700 중에 특정 차입금은 800이라고 그랬죠? 나머지가 무슨 차입금? 일반 차입금은 얼마예요? 그러면 900만 원이 돼야 되잖아. 다시 얼마? 900만 원. 900만 원. 다시 1,700 중에서 특정 차입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 일반 차입금은 얼마? 900. 그래서 1,000이 아니라 900만 원에 대해서만 9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 8%. 98은 72. 얼마 나와요 그러면? 72만 원 나오죠, 그치? 72만 원만 여기 봐요. 대변에 보통 예금 72만 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72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토탈 건설 중인 자산은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니? 15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봐요. 나머지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자본화했지, 그치? 나머지 여기 내 손가락 할게. 100만 원 곱하기 8% 하면 8만 원 나오지? 걔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걔는 이자 비용으로. 자, 내가 우위를 조금 올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지운다? 지워? 일단 지울게. 다시 써줄게. 째려보지 말고. 수빈이가 선생님은 째려보고 있어. 무심히 해줘. 올려서 다시 써줄게요. 잘 봐. 다른 각도로 여기 봐요. 일단은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을 해주라고 그랬던 건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연평균 지출액. 제일 첫 번째 1월 1일에 지출한 게 얼마라고 그랬지? 1월 1일에 지출한 게 얼마? 1,000만 원. 여기 봐요.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개월 1,000만 원. 자, 두 번째는 몇 월 며칠에 지출했어요? 7월 1일에 지출한 게 얼마 있어?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개월. 그럼 얼마예요? 400. 세 번째는 몇 월 며칠에 지출했어요? 9월 1일에 지출했어요. 얼마를? 900만 원을 곱하기 12분의 얼마? 4.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토탈을 지출한 게 얼마가 되는 거지? 1,700만 원을 지출을 한 거야. 일단은 요거 첫 번째 시험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을 해라. 1,700만 원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봐요. 두 번째는 차입금. 잠깐만 여기 볼래? 차입금이 특정 차입금이 있고요. 정리할 시간 줄게요. 특정 차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차입금이 있었어? 일반 차입금. 일단 그냥 계산할게. 여기 봐. 특정 차입금은 몇 월 며칠에 차입을 했어요? 1월 1일. 그러니까 얼마를?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이지.
8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 얼마 나오니? 80만 원. 그지? 80만 원. 두 번째 일반 차입금은 몇 월 며칠에 빌렸어요? 7월 1일에 얼마 빌렸어요? 2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6. 그럼 얼마 나와죠? 1천만 원. 맞아?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8%. 그럼 얼마 나오죠? 80만 원. 자, 분개할게. 일단 이자 계산했지, 그치? 이자 계산했잖아. 자, 다시 한번.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했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했지. 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특정 차입금 대변의 보통 예금 80만 원 이자 나갑니다. 얘는 무조건 뭐로다 분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80만 원 이렇게. 자, 일반 차입금 80만 원 나갔습니다.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 나갔지? 80만 원. 얘는 일반 차입금은 건설 중인 자산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얼마씩이냐라는 얘기야. 과연 이게 얼마씩이냐. 그래서 요 건설 중인 자산 두 개 더해준 게 자본화할 차입원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갖고서 이제 봐요. 1,700만 원 지출한 게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 800. 무조건 얘부터. 그러면 일반 차입금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700에서 800 빼면 얼마? 900만 원만 돼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곱하기 일반 차입금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 98은 얼마니? 72만 원. 72만 원. 이렇게. 그럼 얘는 8만 원. 얘는 그냥 곱하기 몇 프로예요? 10% 80만 원. 여기 1,000만 원이 가면 1,800이 되잖아, 그지? 연평균 지출액이 1,700인데, 그죠? 그러니까 연평균 지출액을 한도로 해서 차입원가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100% 들어갔죠? 얘는 100% 하면 1000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1800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고. 얼마? 900에. 900에 대해서 8% 72만 원. 72만 원. 나머지 8만 원은 그냥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복습하세요. 요거 12분의 6이죠, 그죠? 12분의 6이고요. 그래서 1,700만 원 지출했으면 잘 봐. 1,700만 원을 지출했어요. 특정 차입금 먼저 하고 나머지가 일반 차입금인 거야. 얘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설적인 자산은 72만 원만 나머지는 이자 비용으로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 봐요. 만약에 일반 차입금 7월 1일에 빌려온 게 2천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칠판 볼까? 만약에 7월 1일에 빌려온 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이죠. 얼마 나와요? 500만 원 나오지?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8%. 8호는 40만 원 나오죠? 분개를 하면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 나갈까요? 40만 원 나오겠지? 차근에는 일반 차입금은 건설 중인 자산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자 비용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자,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 보자. 일로 올라가야지, 그치? 어? 네. 자, 그러면 1,700만 원 중에 특정 차입금이 얼마? 800. 그럼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차입금 최대 금액이 얼마? 900이지. 근데 얘는 얼마밖에 안 돼? 일반 차입금은 500밖에 안 되잖아. 그럼 900이 아니라고요. 얼마? 500. 이렇게. 곱하기 몇 프로? 8%. 그럼 얼마 나옵니까? 40만 원. 그럼 40만 원. 그 이자 비용 처리하는 금액은 없는 거지. 나머지 1,700에서 특정 차입금 800, 일반 차입금 500, 1,300이지. 그럼 나머지는 회사 돈이지 뭐 그냥. 나머지는 무슨 돈이라고요? 회사 돈. 이렇게 되는 거지. 회사 돈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오케이? 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얘보다 부족한 건 상관없는 거고요. 이게 연평균 지출액을 통해서 자본화할 차입원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8번 문제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요. 8번 문제 보세요. 주식회사 3일은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소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일에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완공될 예정이다.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이자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특정 차입금이 없고 일반 차입금이 있죠, 그쵸? 자본화할 이자율이라는 것은 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이자율.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봐요. 평균 이자율. 첫 번째 거. 몇 월 며칠에 빌렸어요? 1월 1일에. 여기 봐봐. 얼마 빌려왔니?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 얼마 나오죠, 여러분? 1,000만 원 나오죠? 맞아요? 예. 맞아?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 하면 1,000만 원 나오잖아, 그지?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예요? 이자율이 몇 %? 6%. 여기 보이니? 보여? 네. 그럼 얼마 나와? 1,000에 6%면 60만 원 나오죠, 그쵸? 자, 두 번째 거는 몇 월 며칠에 빌려왔어요? 7월 1일에. 얼마 빌려왔습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6이지. 얘 1,00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예요? 9%. 그럼 얼마 나옵니까? 90만 원 나오죠? 오케이? 네. 자본화할 이자율은 특정 차입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100%니까. 일반 차입금만 갖고 계산하는데 다행히 일반 차입금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요. 똑같은 방법이야.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1, 2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6 나온 금액 이자율. 그러면 토탈 이자가 얼마예요? 150만 원. 원금은 얼마예요? 2천만 원. 맞지, 그치? 그러면 150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해봐요. 그러면 자본화할 이자율이 나올 거예요. 7.5% 나오네. 몇 프로 나와? 7.5%. 이게 자본화할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다음 문제 볼까요? 유형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상. 손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손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도 너 다쳤냐? 많이 다쳤을 때는 장기가 손상됐다라는 말 쓰거든요. 그럼 심하게 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업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자산의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다.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갖고서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기업의 순자산 잔고 금액이 당일 시가총액을 상회한다. 여러분, 순자산 잔고 금액은 뭐죠? 자본이죠. 순자산 잔고 금액이 자본이에요. 자본을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기업의 순자산 잔고 금액은 자본을 뜻하는 거예요. 자본을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가총액을 상회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상회한다는 말은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을 10원이라고 한번 해볼까? 10원. 그러면 뭐야? 자본이 100원인데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10원이면 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커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100원짜리가 10원에 거래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지? 100원짜리가 10원에 거래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손상 인식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이용한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비해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든지 그러면 손상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손상 차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재평가 문제예요. 토지를 얼마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0억 원에 취득했다가 10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 시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토지 10억, 대변의 현금 10억. 취득을 했을 때 10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 10억짜리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됐죠? 9억? 맞아요? 예. 9억이 됐어요. 떨어졌지, 그치? 그러면은 대변의 토지 1억. 대변의 토지 1억. 차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재평가 손실이라고 그래요. 재평가 손실 1억. 얘는 비용입니다. 재평가 손실은 비용이 되는 거야. 대변의 토지 1억, 차변의 재평가 손실 1억, 비용이 돼요.
반대로 여기 잠깐만 볼래요? 10억에 취득을 했어요. 차변에 토지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얘가 12억이 됐어요. 12억이. 10억에 취득한 게 12억이 되면 2억만큼 늘어났죠, 그쵸? 차변에 토지 2억,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 2억.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여기 봐요. 취득 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면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취득원가보다 내려가면 손실, 얘는 비용입니다. 내려가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면 손실, 비용이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이야. 두 개 분기 이해가죠? 그 다음에 9억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9억짜리가 다시 13억. 여러분 여기 볼까? 내려갔다가 여기 봐요. 얘가 10억인데 지금 10억이지, 그치? 자, 내려갔어요.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9억까지 내려갔죠? 그래 안 그래? 1억이 손실이지? 자, 이제 9억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 13억까지 올라갔지, 그치? 맞아? 1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 구간만큼은 손실에 반대는 뭐지? 이익이에요. 수익입니다. 1억. 이렇게. 요 구간만큼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9억짜리가, 잘 봐요. 9억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13억. 얼마만큼 늘어났지? 4억. 차변에 토지 4억. 대변에는 손실을 처리한 만큼은 재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1억. 이렇게. 얘는 재평가 이익은 뭐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익에 속합니다.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 취득원가를 넘어섰죠, 그쵸? 이제 잉여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3억.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고요. 기타 포괄손익. 자, 항상 취득원가 기준입니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1억 손실. 다시 올라갔네요. 손실 인식한 만큼은 이익으로. 그리고 취득원가 넘어선 금액은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그럼 답은 나왔지?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자, 이쪽 한번 해볼까? 이쪽 한번. 자, 10억짜리가 칠판 볼래? 10억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12억. 토지 2억, 재평가 잉여금 2억. 이렇게 분개했지, 그치? 지웅아, 얼마짜리가 됐다고 할래? 불러. 뭘 고민해? 아무 숫자나 불러. 9억. 네가 분개해. 네가 불렀으니까. 12억짜리가 9억이 됐잖아, 그치? 얼마 떨어졌어? 3억. 대변에 토지 3억. 그치? 봐봐.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잉여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다시 내려가도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잉여금이 차변에 오면 돼요. 재평가 잉여금 얼마? 2억. 그리고 9억이면 내려갔지, 그치? 뭐가 되는 거예요? 재평가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억.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잘 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지, 그치? 그럼 올라갔을 때 잉여금이라고 그랬지? 내려갈 때도 그냥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내려가는 건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시면 순상차손 환입액을 물었죠. 1월 1일에 기회장치 5년, 그죠? 내일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10만원에 취득하였다.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5년이래요. 이거 그리면 되잖아. 여기 봐. 2001년 1월 1일에 얼마에 취득했어요? 10만원.
5년이면 2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지. 8만 원. 2000 x 1년 12월 30일이. 맞아요? 또 2만 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6만 원. 02년 12월 31일. 또 2만 원. 그래 얘는 얼마가 되죠? 4만 원. 얘는 03년 12월 31일. 맞아요? 또 2만 원. 그럼 얼마짜리가 되죠? 2만 원. 얘는 04년 12월 31일. 맞습니까? 자, 한 번 더 가겠네. 19,000원. 그래서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1,000원. 05년 12월 31일. 문제 읽어봐. 2001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4만 원으로 하락해서 손상차손 인식하였다. 2001년도 말에 여기 봐요. 8만 원짜리가 얼마로 뚝 떨어졌습니까? 4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손상차손은 얼마가 되는 거니? 4만 원. 8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4만 원짜리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잘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남았지,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몇 년? 4년. 얼마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야? 만 원씩. 여러분들 여기 만 원. 그럼 얼마짜리가 되지? 3만 원. 여기도 만 원. 얼마짜리가 돼요? 2만 원. 여기도 만 원. 얼마짜리가 됩니까? 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몇 년도에? 2002년도 말에. 2002년도 말이면 얘들아 여기네. 3만 원짜리가 얼마로 회복됐습니까? 6만 원. 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예요? 8만 원. 8만 원으로 회복됐대요. 여기 봐요. 8만 원이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도 환입은 여기까지만 인식하는 거죠. 네. 네.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가 되는 거지? 3만 원. 손상차손 환입은 3만 원이 되는 거다. 됐슈? 다음 문제 보시면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결과 3차년도에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었다. 여러분 정액법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용연수분의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얘가 감가상각비고요. 매년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계산되는 게 정액법이죠. 그쵸? 3차년도가 됐든 뭐 5차년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4차년도가 됐든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취득원가는 얼마니? 4년분의 여러분 4년분의 취득원가 x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10만 원.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왔대요? 20만 원.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x 마이너스 10만 원은 20만 원.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것이 그치? 맞아? 나누기잖아. 나누기 4년이지 여기서는. 예. 얘들아 여기서 나누기 4년이지. 나누기는 넘어가면 뭐가 돼요? 곱하기가. 자 얘는 x는 자 20만원 곱하기 4년이면 80이지. 마이너스 10만원 넘어가면 플러스 10만원이 되지. 그러니까 x값은 얼마예요? 90만원. 답은 2번이죠. 검산하면 되지. 여기다 90만원 대입해서 하면 되죠. 여기서 검산 여기 봐요. 90에서 10만원 빼면 80이지. 80만원 나누기 4년이면 20이지. 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누기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니까 80에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 90만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슈? 감가상각이라는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용사는 2001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기계장치 A를 구입하였다. 구입 시점에서는 동기기장치를 10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매년 균등하게 소비될 것으로 판단되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다. 일단 끊어볼까요? 처음에는 무슨 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대요. 그러나 예상보다 회사의 성장 추세가 빨라 생산량이 2001년도 대비 80% 이상 늘어났으며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면은 기기장치도 그만큼 더 많이 썼겠죠, 그쵸? 자, 2003년도 생산량도 2002년도 대비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기계장치의 마모나 손상이 기존 예측치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연수는 8년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소비 형태를 보다 잘 반영하는 무슨 법으로다가
생산량 비례법으로 네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정의법보다는 뭐가 더 훨씬 더 맞는 거야? 생산량 비례법이 맞죠. 기계장치 A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에 대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해야 된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지만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 되는 추정의 변경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입니다. 맞아요. 주식회사 용사는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 방법을 매 회계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정의법으로 바꿨다, 생산량 비례법으로 바꿨다, 정리법으로 바꿨다, 지네멋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관성 있게 이제 생산량 비례법으로 바꿨으면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 읽어볼까요?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률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액법. 정액법.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기계장치를 80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지급 조건은 기계장치 구입 시점의 현금 얼마?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은 무이자고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약속금은 매년 말 얼마씩 지급한다? 1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이며 까지 끊어볼까요? 구입 시점에서 얼마 지급하고 500만원 지급하고 매년 말 얼마를 지급한대요? 100만원씩 지급한대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때 구입을 했어요. 이때 구입 시점에 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500만원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 100만원씩 이때도 100만원 이때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 들었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다르니까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매년 동일한 금액일 때는 마지막 거 곱하기 연금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 이거 까먹었으면은 사채 단원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채 단원 반드시 다시 들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50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고 매년 말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똑같죠,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 연도 곱하기 연금평가를 해주시면은 이 300만원의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될 거야. 300만원의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될 거예요. 연금평가는 거기 나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나와 있고요. 요 당시, 요 구입했을 때 시장 이자율은 12%라고 나와 있고요. 12% 만기간 3년일 때 자, 정상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2.4018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가치 계수는 0.7118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똑같은 금액일 때는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 연금 현가 2.4018 2.4018을 곱해주시면은 240만 1,800원이에요. 현재 가치가. 그래서 두 개 뒤에서 740만 1,800원 740만 1,800원 740만 1,800원이 된 겁니다. 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여기 봐요. 우리 그냥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그거야. 여기 봐요. 현재 버스비 얼마? 1,500원. 한 5년 뒤에 버스비 얼마? 2,000원. 버스비인데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란 말이에요. 미래 가치는 얼마인데? 300인데 현재 가치는 당연히 3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버스, 미래 버스비. 자, 다시 한번 현재 짜장면값, 미래 짜장면값, 그치? 현재 버스비, 미래 버스비. 그러니까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는 당연히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240만 1,800원이 돼서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740만 1,8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1월 1일에 차변의 기계장치 잘 봐야 돼. 차변의 기계장치 740만 1,800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얼마를 줬을까요? 500만 원 줬죠. 그리고 300만 원 아직 안 줬지, 그치? 장기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 300. 그런데 기회장치는 740만 1,800원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 나머지 얼마 차이 나냐면 59만 8,200원 차이 나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단은 1월 1일 분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계장치를 800만 원 주고 사왔지만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기계장치의 금액은 740만 1,800원이에요. 대변에 현금은 500만 원 나갔죠? 봐봐 잠깐만. 대변에 현금 500만 원 나갔지? 나머지는 아직 안 줬으니까 장기 미지급금이지. 니네 장기 할부하면 이자부터 안 붙어. 니네 할부를 긁으면 이자부터 안 붙어. 그 이자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한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얘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칠판 한 번만 봐주세요.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기계장치는 740만 1,80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대변에 장기 미지급금 밑에 장기 미지급금 300만 원 밑에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59만 8,200원 빼서 240만 1,800원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장기 미지급금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기 미지급금 밑에 12월 31일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12월 31일이 되면 자, 요 날짜가 됐잖아요. 12월 31일 그치? 얼마 갚아야 되니? 1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지 그치? 차변의 장기 미지급금 차변의 장기 미지급금 100만 원 대변의 보통 현금이라고 할게 그냥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분기에 하나 더 해준다? 이거 이자라고 그랬지? 니는 할부를 걸면 이자 붙잖아 그치? 기회장치가 원래 800이 아니라고요 800이 아닌데 장기 할부를 했으니까 이자 포함해서 800을 긁은 거란 말이야 대변에 가서 없애줘야 돼요 대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리고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금액은 이거 곱하기 12%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그랬으니까 곱해볼래? 240만 1,800원 곱하기 12%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240만 1,800원 곱하기 12% 정원아 얼마? 28만 8,216원 이렇게 나왔죠. 28만 8,216원? 예.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여기 봐요. 재무상태표에 자 이제 장기 미지급금은 잘 봐요. 장기 미지급금은 300이 아니라 200만 원 남겠지, 그치?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여기에서 얘를 빼봐. 여기에서 이만큼 삼각됐잖아. 빼야지. 빼봐. 얼마 나오나? 30만 9,984원이에요. 30만 9천 984원이에요. 84원. 빼주면 169만 06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안 쓸게. 많이 다를게. 여기 봐요. 곱하기 다시 몇 프로? 10%예요. 12%. 다시 한번 곱하기 몇 프로? 12%. 그러면 여기 봐. 그 다음 년도 손가락으로 자꾸 쓰면 복잡해지잖아. 그 다음 년도 12월 31일 분기 좀 한번 해볼까? 장기 미지급금 꺼졌어?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따뜻하게 됐나? 자. 장기 미지급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그치?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재 가치 하는 차금 또 나가면 되지, 그치? 그거는 6 곱하기 몇 프로? 12% 이렇게 하면 돼요. 정리해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한다. 여기 봐요. 한 번 더 갈 테니까 잘 봐. 1월 1일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12%. 하나, 둘, 셋.
구입했을 때 얼마를 지급했다고 그랬죠? 5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매 연말 얼마씩? 100만 원씩. 이때도 100만 원. 마지막에도 얼마 주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은 얘네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미래가치잖아요, 그렇죠? 이 미래가치를